여보, 눈 감아. 뼈 부러지는 소리 듣기 싫으면. 제 아내가 튀김 젓가락을 허공에 휘두르자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내가 종이장처럼 바닥에 꽂혔습니다. 우당탕탕. 가게 안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용역 깡패 5명이 고작 150cm 단신에 제 아내 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콩나물값 500원 깎아달라고 시장통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던 뽀글머리 아줌마였습니다.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퇴직한 남편 삼시세끼 차려주는 게 유일한 일과였던 제 아내 영숙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살벌한 눈빛은 도대체 뭘까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제 아내는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치킨집 아줌마의 이중생활, 그 충격적인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서열 3위입니다. 1위는 아내고 2위는 키우는 강아지 뽀삐죠.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다 정년 퇴직하고 나니 남은 건 자존심이 아니라 눈치뿐이더라고요. 퇴직금 탈탈 털어 차린 이 5평짜리 대박 통닭 가게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아내 영숙이의 잔소리 지옥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달걀 파우더 묻힐 때 손목에 스냅을 주라고 했어. 안 했어? 밀가루 떡칠을 해놓으면 손님들이 닭을 씹는겨, 수제비를 씹는겨. 오늘도 등짝에 불이 납니다. 찰싹.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제 등이 화끈거립니다. 아내의 손매는 맵기로 유명합니다. 동네 아줌마들도 영숙이 언니랑 김장하다가 등짝 한 번 맞으면 며칠 자국이 간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요. 저는 쓰라린 등을 문지르며 억울한 표정으로 항변해 봅니다. 아니 여보, 나도 한다고 하는 건데 반죽이 자꾸 손에 들러붙는 걸 어떡해. 그리고 당신 손이 매워도 너무 맵다. 옛날엔 여리여리하더니 늙어서 힘만 세졌어. 뭐, 늙어? 이 양반이 아직 덜 맞았나 보네. 그리고 내가 언제 여리여리해? 닭 50마리 튀기려면 팔뚝 힘이 좋아야지. 잔말 말고 무나 썰어. 오늘 저녁에 단체 주문 있으니까.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번쩍 들어 창고로 옮깁니다. 끙 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힘으로 나를 안 때리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요. 사실 아내는 생활력이 강한 여자입니다. 제가 박봉에 시달릴 때도 콩나물 대가리 다듬어 부업을 했고 애들 대학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알아서 웬만한 잔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삽니다. 우리 가게는 시장통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목이 좋지는 않지만 아내의 손맛 덕분에 아름아름 단골이 꽤 생겼습니다. 아내는 튀김옷 반죽에 카레 가루와 청양고추를 배합하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며 며칠 밤을 새워 연구하더군요. 덕분에 대박 통닭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매콤한 맛으로 동네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기름솥 예열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는데 가게 앞이 시끌시끌합니다. 어머 사장님, 여기 닭 냄새가 십리밖까지 나네. 오늘따라 냄새가 더 고소해. 옆집 건어물 가게 김씨 아주머니입니다. 아내는 금세 표정을 싹 바꾸고 넉살 좋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아이고 언니 왔어? 안 그래도 방금 튀긴 닭똥집 좀 맛보라고 하려던 참인데. 김 사장 뭐해? 얼른 똥집 좀 담아드려. 제 이름은 어느새 김 사장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이 화상이고 가게에서는 김 사장이니 출세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얼른 종이봉투에 갓 튀긴 닭똥집을 담아 건넸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이쑤시개로 하나를 콕 찍어 입에 넣더니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역시 영숙 언니 손맛은 알아줘야 해. 근데 형부, 요즘 그 소문 들었어? 이 건물 주인 바뀐다는 이야기. 순간 아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건물 주인 할아버지는 마음씨 좋은 분이라 상가들 월세도 몇 년째 동결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바뀐다니요. 주인이 바뀌다니? 박 영감님이 건물을 내놨대? 아내가 묻자 김씨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입니다. 아니, 박 영감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다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았다는데 소문이 안 좋아.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겨 내려왔다나 봐. 성질이 아주 개차반이라던데. 시장통 월세를 2배로 올린다는 말도 있고 재건축한다고 다 내쫓는다는 말도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 다 털어서 인테리어하고 튀김 기계 들여놓은 지 이제 겨우 1년입니다. 이제야 겨우 자리 잡고 손익분기점 넘기나 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행주를 꽉 짜더니 도마를 탁 소리나게 내려쳤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가게를 건드려. 내가 이 가게 차리려고 10년을 적금 부었는데. 김 사장, 쫄지 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우린 계약서가 있잖아. 그깟 건물주 아들이 뭐라고. 아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억척스러워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입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속으로만 사귀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왔습니다. 덩치만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껄렁껄렁하게 껌을 씹으며 들어오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에 금목걸이를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온 남자. 딱 봐도 내가 여기서 대장이다라고 쓰여 있는 행색이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쓱 훑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아씨, 기름 냄새 쩌네. 야, 여기 사장 나와보라 그래. 저와 아내는 얼어붙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시가 되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 당신이 사장이야? 나 이 건물 새 주인 박민수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접수했다는 거. 아,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제 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인사는 됐고, 이거 보이나? 재계약 조건이야. 읽어보고 도장 찍어. 싫으면 이번 주 안으로 방 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인상, 월세 300만 원으로 조정,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즉시 퇴거함.
지금 월세가 80만 원인데 300만 원이라니요. 게다가 보증금 1억이라니 우리 전 재산을 다 합쳐도 못 맞출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사장님.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가 계약 기간도 남았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제가 사정조로 말하자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정? 아저씨, 세상 물정 모르네.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이지. 꼬우면 건물 사든가. 싫으면 법대로 해. 근데 법대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깨질 텐데 감당되겠어? 그냥 좋게 말할 때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듣고 있던 아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참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남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50cm의 작은 키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도 엄연히 세입자 권리가 있어.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야? 남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덩치들이 움찔하며 앞으로 나서려 하자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라 그랬어? 교육? 하, 이거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야, 오늘 장사 접어. 기분 잡쳤으니까. 남자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진열되어 있던 튀김 소스통을 발로 뻥 찼습니다. 붉은 양념 소스가 사방으로 튀며 가게 벽과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게가 우리의 노후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열한 웃음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짐 쌀 준비나 해. 아, 그리고 아줌마. 말 조심해. 다음엔 소스통이 아니라 가게를 통째로 갈아엎어 버릴 테니까. 그들이 나간 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엉망이 된 바닥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쏟아진 소스를 닦던 아내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주 차분하게 기계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김 사장, 샷다 내려. 지금 아직 저녁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내리라고. 오늘은 닭 안 튀겨.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셔터를 내렸습니다. 어두워진 가게 안 아내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왔다던 하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그 상자였습니다. 달그락. 상자가 열리고 아내가 그 안에서 꺼낸 물건을 본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것은 낡은 국자도 앞치마도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장갑, 손가락 마디마디가 닳고 다른 기묘한 형태의 반장갑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그 장갑을 손에 끼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네. 장갑을 낀 아내가 주먹을 쥐었다 펴자 뚜둑 뚜둑하는 뼈마디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마누라 영숙이.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난 뒤의 정막은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양념 소스는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걸레질을 했습니다. 쓱싹. 규칙적인 소리가 좁은 가게를 채웠죠. 저는 아까 아내가 꼈던 그 검은 가죽 장갑이 신경 쓰여 곁눈질로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장갑을 다시 상자에 넣고 창고 깊숙이 밀어 넣더군요. 여보, 아까 그 장갑.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걸레를 빨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오토바이 배달 알바할 때 쓰던 거야. 손 시려워서 꼈어. 왜? 이상해. 오토바이 배달이라니. 아내가 배달 일을 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르는 게 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물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그나저나 어떡하지? 그 박민수라는 놈, 눈빛이 보통이 아니던데. 진짜 쫓겨나면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 한숨 섞인 말에 아내가 걸레를 꽉 짰습니다. 뚝뚝. 구정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김 사장, 내일 날 밝으면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부터 다녀와.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함부로 못해. 그리고 난 가게 정리 좀 할게. 정리? 폐업하게? 아니, 전투 준비. 아내의 짧은 대답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투라니? 설마 아까 그 국자로 놈들을 때려잡기라도 하겠다는 걸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는 세상 모르고 코를 골았지만 가끔 잠꼬대로 목을 쳐야 해. 아니, 다리를 꺾어야 하나? 라고 중얼거려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 뜨자마자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려 만난 변호사는 제 사연을 듣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억울하신 건 알겠는데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 사실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물론 소송을 걸면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작정하고 괴롭히면 영업 방해다 뭐다 해서 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요.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나가는 쪽으로 합의하시는 게. 아니, 변호사 양반. 우리가 투자한 시설비가 얼만데 그걸 다 날리고 나가라는 겁니까? 법이 왜 이래요? 없는 사람 지켜주라고 있는 게 법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변호사는 시계를 보며 다음 상담자가 기다린다며 저를 내몰았습니다. 힘없이 구청 문을 나서는데 하늘은 왜 그리 맑은지 제 처지가 더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터덜터덜 가게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슥, 슥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주방 한가운데 앉아 식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보통 칼을 갈 때는 숫돌에 물을 묻혀 앞뒤로 문지르는데 아내의 칼 갈기는 좀 달랐습니다. 마치 돌을 닦는 무사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칼날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섬뜩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여보, 뭐해?
닭 잡으려고 제 목소리에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왔어? 상담은 어때? 법이 우리 편이래?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힘들대. 소송해봤자 시간 낭비고 돈 낭비래. 그냥 합의하고 나가라는데. 말이 합의지 그냥 쫓겨나는 거지 뭐. 제 말에 아내의 손놀림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갈던 칼을 도마 위에 푹 꽂았습니다. 텅 소리와 함께 칼이 도마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니까. 아내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김 사장, 오늘 장사 접어. 내가 직접 가서 단판을 짓고 올 테니까. 뭐, 어딜 가? 그 박민수 사무실에 가려고? 안 돼. 그놈들 깡패야. 당신 같은 아줌마가 가서 뭘 어쩌려고 그래. 봉변만 당해. 저는 아내를 뜯어 말렸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힘이 세고 깡이 좋아도 험악한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놈들 눈빛을 보니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비켜. 내 가게는 내가 지켜.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아내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떠다 주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지만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 볼게. 나 이래봬도 공무원 30년 하면서 진상 민원인들 많이 상대해 봤어. 굽신거리는 건 자신 있단 말이야. 제 말에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 당신 자존심은? 평생 나라 밥 먹으면서 꼿꼿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깟 양아치한테 무릎을 꿇겠다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당신이랑 이 가게 지키려면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려도 돼. 그러니까 제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여기 있어. 응?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신 믿고 오늘만 참을게. 대신 안 되면 그땐 내 방식대로 해. 내 방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아내를 진정시킨 것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박민수의 사무실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는 M개발이라는 거창한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남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1층 치킨집 사장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던 덩치 중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영감탱이가 여긴 웬일이야? 아, 네.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덩치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님, 밑에 닭집 영감 왔는데요? 안에서 들어오라 그래 하는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소파에는 박민수가 다리를 꼬고 앉아 양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험상궂은 산에 넷이 둘러앉아 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쇼. 그래, 방 뺄 준비는 다 됐나? 도장 찍으러 온 거면 환영이고 딴소리 할 거면 지금 나가는 게 좋을 텐데. 박민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퇴직금 다 털어서 차린 가게입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랑 제 아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월세는 어떻게든 맞춰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시간을 좀 주시면. 아, 시끄러워. 야, 음악 소리 좀 키워라. 영감탱이 우는 소리 듣기 싫다. 박민수가 손짓하자 덩치 하나가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쿵, 쿵, 쿵. 비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약 기간까지만이라도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자 음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박민수가 잔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 영감 진짜 즐기네. 야, 재밌지 않냐? 나이 처먹고 자식 버린 나한테 무릎 꿇는 꼬라지 봐라. 주변의 덩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신고 있던 구두발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저씨,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없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빌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여기 오는 것보다는 제가 비굴해지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수는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 머리 위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기회를 주지. 이거 다 마시면 생각해 볼게. 바닥에 떨어진 것은 먹다 남은 양주병이었습니다. 반쯤 남은 독한 술. 원샷해. 남기면 무효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 술을 마시면 피를 토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독한 액체가 식도를 태우며 넘어갔습니다.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꿀꺽, 꿀꺽. 오, 영감 잘 마시는데? 더 마셔, 더. 놈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비우고 빈 병을 내려놓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보며 박민수가 씩 웃었습니다. 잘 마시네. 근데 어쩌지? 나 술 취한 사람하고는 계약 안 하는데. 네, 내일 다시 와. 술 깨고. 아, 그리고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알지? 성의 표시 좀 하라고. 박민수는 저를 조롱하며 사무실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속은 불타오르고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욕만 당하고 건강만 상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저만치 가게 앞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낀 채 무서운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뒤쪽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가게를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것을요.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수상한 남자.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신 독주는 제 빈속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비틀비틀 가게 앞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패배한 늙은 개의 몰골이었을 겁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아내가 저를 발견하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김 사장, 왜 이래? 술 마셨어? 아내의 코가 제 옷깃에 닿자마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술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어, 그냥 말이 잘 통해서 기분 좋게 한잔했어. 잘 해결됐대.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에 튀어나온 서툰 거짓말.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더니 바지 무릎팍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느라 하얗게 먼지가 묻고 해진 양복 바지. 아내는 말없이 그 자국을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무릎의 먼지를 탁탁 털어주었습니다. 매서운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당신, 무릎 꿇었어? 낮게 깔린 아내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냐, 꿇긴 뭘 꿇어. 그냥 오다가 넘어졌어. 거짓말 마. 넘어진 자국이랑 꿇은 자국도 구분 못할까봐? 그 어린 놈한테, 자식벌도 안 되는 놈한테 무릎을 꿇었냐고. 아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평생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자던 사람이 남편이 돈 때문에 굴복한 모습을 들켰으니 오죽했을까요? 아내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왜 그랬어? 자존심도 없어? 차라리 가게 때려치우지. 왜 거기서 무릎을 꿇어? 당신이 뭐가 못나서. 아내는 길바닥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아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못난 남편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밤새 위액을 토해냈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두드려주며 꿀물을 타왔습니다. 내일 가게 문 열지 마. 하루 쉬자.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하루 쉬면 매출이 얼만데. 그리고 놈들이 문 닫으면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야. 도망? 웃기지 마라 그래. 내일은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잠이나 자. 아내는 저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아내의 한숨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아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나야.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근데 준비는 해놔. 응, 코드는 블랙. 꿈이었을까요? 코드 블랙이라니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들린 것 같았지만 숙취와 피로에 짓눌려 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가게에 나가보니 아내는 혼자서 묵묵히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가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어났어? 밥상 차려놨으니까 먹고 나와.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닭토막을 냈습니다. 탕, 탕. 칼질 소리가 유난히 살벌했습니다. 제가 밥을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가게 밖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중장비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웬 포클레인 한 대가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어제 봤던 검은 양복 사내들과
인부 차림의 남자 1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박민수가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자, 여기 대박 통닭 사장님 계십니까? 안 나오시면 이거 다 밀어버립니다. 박민수는 마치 철거 현장 지휘관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소리치며 달려나가자 박민수가 킬킬거렸습니다. 어제 그 무릎 꿇은 아저씨네. 술은 다 깼어? 내가 말했잖아. 성의 표시 없으면 재미없다고. 오늘부터 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들어갑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입구 폐쇄하니까 영업 끝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리모델링이라니 세입자 동의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내 건물 내가 고치는데 남의 동의가 왜 필요해? 야, 작업 시작해. 박민수의 신호가 떨어지자 인부들이 해머와 쇠파이프를 들고 가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에 내놓은 입간판부터 발로 차서 부러뜨렸습니다. 우지끈, 제 분신과도 같은 대박 통닭 간판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저는 이성을 잃고 놈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용역 깡패가 저를 가볍게 밀치자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아스팔트에 손바닥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김 사장, 아내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깡패 새끼들이 대낮에 행패를 부려도 유분수지. 경찰 안 불러? 아내가 소리치며 휴대폰을 꺼내 들자 박민수가 턱짓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깡패 하나가 아내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날려버렸습니다. 와장창,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비키쇼. 노인네들 다치는 꼴 보기 싫으면. 깡패가 아내를 위협하며 밀치려 하자 아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손대지 마. 후회할 텐데.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깡패가 멈칫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박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해? 시간 없어. 그냥 밀어버려. 가게 유리창부터 닫게. 예, 형님. 명령을 받은 깡패들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가게 유리창으로 돌진했습니다.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가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끝장입니다. 저 가게 안에는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인 튀김기와 집기들이 있습니다. 깡패가 휘두른 방망이가 제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깡패들은 쓰러진 저를 발로 밟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구둣발이 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가게 유리창을 깨부수려는 놈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깡패들 발밑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탁.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유리창을 깨려던 깡패의 야구 방망이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깡패는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고통을 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평소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주방에서 쓰던 긴 튀김용 쇠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깡패의 손목 급소를 정확히 가격한 것은 바로 그 젓가락이었습니다. 아내는 쓰러진 저를 등지고 놈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150cm의 작은 등, 그 작디 작은 등이 그 순간만큼은 거대한 산성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옥에서 온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썩을 놈들, 곱게 늙어서 죽으려고 했더니 니들이 내 은퇴 계획을 망쳤어. 아내가 젓가락을 고쳐주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쇠젓가락이 마치 명검처럼 번뜩였습니다. 김 사장, 눈 감아. 지금부터는 19금이니까.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5명의 건장한 깡패들이 아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뽀글머리 영숙이가 춤을 추듯 그들 사이로 파고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협 영화를 꽤 많이 봤습니다. 이소룡이 쌍절곤을 휘두르고 성룡이 의자로 적을 제압하는 장면들을 보며 환호했었죠. 하지만 맹세컨대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에 비하면 그건 다 어린애 장난이었습니다. 으아, 이 아줌마가 미쳤나? 선두에 섰던 덩치 큰 녀석이 야구 방망이를 야구 선수처럼 풀스윙으로 휘둘렀습니다. 적에 맞으면 아내의 머리통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휙!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아내는 이미 녀석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아내의 오른손에 들린 튀김용 쇠젓가락 끝이 녀석의 겨드랑이 사이 깊숙한 곳을 푹 찔렀습니다. 흑! 외마디 비명과 함께 100kg이 넘는 거구가 감전된 듯 바르르 떨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소였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회수함과 동시에 왼손바닥으로 녀석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녀석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단 3초, 덩치 하나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뭐야? 뒤따라오던 녀석들이 주춤거렸습니다. 뽀글머리에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은 아줌마가 자기 동료를 순식간에 기절시켰으니 귀신을 본 표정일 수밖에요. 아내는 젓가락 끝에 묻은 먼지를 옷에 쓱쓱 닦으며 혀를 찼습니다. 동작들이 왜 그리 굼뜨니? 그러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는 소리를 듣지. 다음 덤벼. 아내의 도발에 자존심이 상한 깡패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은 쇠파이프, 한 놈은 강목, 한 놈은 주먹이었습니다. 다각도에서 들어오는 공격. 피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이 가게 앞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향했습니다. 치킨 무와 소금을 담아 나르던 그 쟁반입니다. 아내는 발끝으로 쟁반을 툭 차올려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챙! 쇠파이프가 쟁반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내는 쟁반을 방패처럼 비스듬히 기울여 충격을 흘려보내더니 그대로 회전하며 쟁반 모서리로 쇠파이프 든 놈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놈이 숨을 못 쉬고 꼬꾸라지자 아내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강목을 휘두르는 놈의 팔을 쟁반으로 막고 동시에 젓가락을 쥔 손으로 놈의 손등을 내리찍었습니다. 아, 내 손. 강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는 놈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이 울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주먹을 쥔 놈 하나. 녀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녀석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에 칼날이 번뜩이자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다. 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피해. 칼이야. 하지만 아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칼? 애송이가 장난감을 들고 왔네. 주방 아줌마 앞에서 칼 자랑하는 거 아니다. 아내는 뒷걸음질 치는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녀석이 악을 쓰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붕붕. 허공을 가르는 칼날이 살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치 왈츠를 추듯 상체를 살짝살짝 움직여 칼날을 피해냈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로 칼날이 아내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손을 뻗었습니다. 녀석의 칼든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는 동작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두둑. 그아악.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녀석의 팔을 꺾은 채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사람을 찔러? 내가 이 손으로 닭을 몇 마리 잡았는지 알아? 내깟 놈 뼈 추리는 건 10초도 안 걸려. 아내는 녀석을 가볍게 밀어 던졌습니다. 녀석은 쓰레기 봉투처럼 날아가 쓰러진 동료들 위로 처박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서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제 아내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아내의 모습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밤마다 다리 주물러 달라고 징징대던 그 영숙이가 맞나? 콩나물값 500원에 목숨 걸던 그 아줌마가 맞나? 그때 유일하게 멀쩡히 서 있던 한 사람. 건물주 아들 박민수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성기를 놓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깡패야?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야구 방망이를 주워들고 박민수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망이를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공포영화의 효과음처럼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깡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아까 우리 남편 때리라고 시킨 게 너였냐?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여사님. 대화로 합시다, 대화로. 박민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화? 좋지. 근데 우리 집 양반이 맞아서 귀가 좀 먹었거든? 그래서 나도 몸으로 대화를 좀 해야겠는데. 아내가 방망이를 번쩍 들어 올리자 박민수가 히익 하며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습니다. 바지춤이 축축해지는 걸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건물주 아드님. 바지 갈아입으셔야겠네. 아내는 방망이를 박민수의 코앞에 딱 멈추더니 툭 하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겁먹지 마. 똥 묻은 몽둥이는 안 써.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아내는 주저앉은 박민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눈을 맞췄습니다. 한 번만 더 내가게 내 남편 건드리면 그땐 국정원 지하 3층이 어떤 곳인지 구경시켜 줄게. 알았어? 국정원 지하 3층.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경찰이다. 경찰 왔어. 다 죽었어, 너네. 박민수는 경찰차가 멈추자마자 달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이 아줌마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저기 쓰러진 사람들 좀 보세요.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경찰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무궁화가 번쩍이는 경찰서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사람 5명을 떡실신하게 만들었으니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걸까요? 영수가 도망가. 빨리. 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경찰서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서장에게 매달려 고자질을 했습니다. 서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박 회장 아들 민수입니다. 저 여자가 깡패를 동원해서 저희를 폭행했습니다. 당장 수갑 채우세요. 서장은 박민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선글라스를 벗고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박민수를 거칠게 밀쳐내고 아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을 막아서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장님, 제 아내는 잘못 없습니다. 저놈들이 먼저. 하지만 서장은 저를 지나쳐 아내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절도 있게 손을 올려 거수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승, 교관님, 안녕하십니까? 정적, 시장통 전체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박민수도 구경하던 김씨 아주머니도 그리고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교관님? 제가 멍하니 되묻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서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랜만이네, 최씨가. 너 많이 컸다? 서장까지 달고. 네, 덕분입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전설의 블랙 위도우께서 치킨집에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블랙 위도우. 검은 과부검이. 그게 제 아내의 코드네임이었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마누라 이영숙, 당신 도대체 30년 동안 나한테 뭘 숨기고 산 거야? 블랙 위도우? 저는 멍하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검은 과부검이.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그 독검이 말입니까?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살아남은 건 아내가 배가 부르지 않아서였던 걸까요? 경찰서장, 아니 최식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아내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최씨가 손 내려. 남들 보는데 쪽팔리게 왜 이래? 나 은퇴한 지 10년 넘은 거 알잖아. 아닙니다. 교관님은 영원한 저희의 전설이십니다. 지난번 청와대 경호실장 모임에서도 교관님 안부 묻느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 모임? 대화의 스케일이 제가 알던 동네 개모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최 서장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서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제 아내가 전설이라니요? 이 사람은 그냥 닭 튀기는 아줌마인데요. 최 서장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교관님 바깥분이셨군요.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충성. 그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 먼지를 털어주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모르셨습니까? 이영숙 교관님은 대한민국 대테러부대 창설 멤버이자 국정원 특수공작팀의 최장수 팀장이셨습니다.
암호명 블랙 위도우. 북파 공작원들이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린다는 저승사자가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네. 저도 20년 전 특수부대 시절 교관님께 지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관님 특기가 젓가락 하나로 날아가는 파리 날개만 정확히 잘라내는 거였죠. 인간 병기 그 자체십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쩐지 신혼 초에 자다가 모기가 앵앵거리면 아내는 불도 안 켜고 허공에 손을 휘저어 모기를 잡아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주부 구단의 감인 줄 알았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제가 홧김에 던진 베개를 아내가 눈도 안 깜빡이고 한 손으로 낚아채던 것도, 등산만 가면 다람쥐보다 빨리 산을 타던 것도, 깍두기를 썰 때 칼이 보이지 않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바가지 긁고 콩나물값 깎던 건 다 뭡니까? 제 얼빠진 질문에 아내가 피식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 그건 연기가 아니라 생활이야. 요원도 은퇴하면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 월급으로 애들 키우려면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 아내는 제 찢어진 옷깃을 여며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속여서. 당신 것 많잖아. 내가 사람 죽. 아니, 제압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 심장마비 걸릴까봐 말 안 했어. 평범하게 살고 싶기도 했고. 아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 묻은 쇠젓가락을 든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는데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무서운 요원이기 이전에 이 여자는 내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봉인을 해제한 내 사람.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한 박민수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이 경찰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전직이 뭐든 간에 지금 사람을 팼잖아. 이거 특수폭행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박민수 씨. 최 서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서글서글하던 표정을 싹 지우고 서슬퍼런 경찰의 눈빛으로 박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과 저 깡패들입니다. 뭐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다 찍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흉기를 들고 가게를 부수고 힘없는 노부부를 폭행하는 영상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특수협박의 영업방해, 재물손괴,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까지 추가될 겁니다. 최 서장의 손짓에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던 깡패들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아, 아파요. 살살 좀 해요. 저 아줌마가 팔을 부러뜨렸단 말이에요. 깡패들이 울먹였지만 경찰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팔이 부러졌어? 그건 가서 조사해보면 알겠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일단 서까지 가서 얘기해. 연행해. 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가 변호사 부를 거야. 김앤장 부를 거라고. 도망치려는 박민수의 앞을 누군가가 쓱 가로막았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허리춤에 꽂고 박민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총각? 나랑 계산은 끝내야지. 힉. 오지 마. 경찰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박민수는 제 발로 경찰차로 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아내는 그 꼴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 야, 최씨가. 네. 교관님, 저놈 아주 탈탈 털어. 뒷조사해 보면 구린 거 한두 개 아닐 거야.
건물 물려받을 때 탈세한 거랑 예전에 갑질해서 문제된 거랑 싹 다 긁어모아. 내 남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까 저놈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만들어줘. 가능해? 명 받들겠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후배한테 연락해두겠습니다. 저런 악질 건물주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뿌리를 뽑겠습니다. 최 서장은 깍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와닿는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박 통닭 사장님 만세. 사모님 최고. 어쩐지 닭뼈 바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언니, 너무 멋있어. 나도 저 기술 좀 가르쳐줘. 김씨 아주머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시장통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다들 조용히 해요. 장사 방해되게 싫이. 김 사장, 뭐해? 가게 정리 안 해? 아내는 다시 평소에 윽박 지르는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쑥스러움을요. 해야지. 정리해야지. 저는 허둥지둥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까 맞은 옆구리의 통증이 뒤늦게 밀려온 탓인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아내의 비명이 들리고 제 머리가 아내의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 정신 차려. 야, 최씨가 구급차 불러. 빨리. 이미 불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 박인 그 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말하지 마. 기운 빠져.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어. 뭐, 나중에 물어봐. 지금 안 물어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제가 헐떡이며 말하자 아내가 울먹이며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래, 말해. 뭔데? 당신, 옛날에 첫 데이트할 때 놀이공원에서 사격 게임 만점 받아서 곰 인형 탔었잖아. 그래, 그랬지. 그거 우연 아니었지? 심각한 상황에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아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맺힌 눈으로 웃는 아내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눈치도 없다, 김철수. 그걸 이제 알았냐? 0점 조절 안 된 총으로 만점 받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랬구나. 역시 내 마누라. 대단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안도감과 함께 까무룩 정신을 놓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지 마. 갈비뼈에 금 같대.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는 예술적인 칼 솜씨였습니다. 여보, 여기 특실 아니야? 우리 돈 없는데. 걱정 마. 나라에서 내준대. 그리고 박민수 그놈이 합의금으로 건물 한 채 값을 불렀어. 일단 튕기고 있는 중이야. 아내는 무심하게 깎은 사과 조각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삭, 달콤한 과즙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손님 오셨어. 손님? 병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후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한눈에 봐도
고위직 공무원 같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최 서장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노신사는 침대 맡으로 다가오더니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 선생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국정원장? 뉴스에서나 보던 그 국정원장이 제 병실에는 무슨 일일까요? 아, 네, 제가 김철수입니다만. 국정원장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영숙 요원. 아니, 지금은 사장님이시죠? 오랜만입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그림자처럼 활약했던 영웅을 이렇게 치킨집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앉은 채로 가볍게 목례만 했습니다. 원장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현직에 계실 때보다 흰머리가 더 느셨어. 하하, 세월 앞에 장사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영숙 요원의 능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국정원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영숙 사장님, 국가가 다시 한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현장 요원은 아니더라도 신임 요원들의 멘탈 훈련 교관으로 복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치킨집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특수 자문 형식으로 말입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내가 국정원에 복귀한다고요? 아내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익 웃었습니다. 글쎄요. 조건이 좀 맞아야 할 텐데요. 제가 몸값이 좀 비싸서. 퇴원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잔소리 듣는 남편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살아있는 인간 병기와 동거하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박민수가 내놓은 거액의 합의금 덕분에 인테리어를 싹 바꿨거든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대박 통닭 옆에 조그맣게 원조 블랙 위도우라는 문구를 넣을까 하다가 아내가 동네 창피하다며 등짝을 때리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아, 물론 때리는 신용만 해도 저는 조건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예전엔 그냥 아팠지만 이젠 저 손이 사람 뼈를 10초 만에 추릴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생존 본능이죠. 김 사장, 못설 때 각도 45도 유지하라고 했지? 주방에서 아내의 호통이 들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관님. 아니 여보. 저는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처럼 대답하며 물을 썰었습니다. 아내의 눈빛 한 번이면 저는 자동으로 설거지를 하고 손짓 한 번이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뜁니다. 서열 정리가 확실하게 된 셈이죠.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입니다. 그날의 사건이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유튜브에는 무림 고수치킨 아줌마로 영상이 돌고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구경하러 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다들 닭맛도 마시지만 전설의 요원 얼굴 한번 보려고 오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가 그 깡패 5명 때려잡은 곳 맞아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와서 물으면 아내는 무심하게 튀긴 건지개로 기름을 탁탁 털며 말합니다. 때려잡긴. 그냥 훈육 좀 시킨 거지. 학생들도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이 아줌마한테 혼난다? 그러면 아이들은 와 쩐다 하며 닭다리를 뜯습니다. 매출은 사건 전보다 3배는 뛰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가게에는 아주 특별한 알바생들이 찾아옵니다. 오후 2시 브레이크 타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면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청년 3명이 내립니다. 짧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국정원 신임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모자를 벗고 우렁차게 인사합니다. 필승, 교관님께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팔짱을 끼고 그들을 스캔합니다. 목소리가 작다. 아침 안 먹었어?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좋아. 오늘의 훈련 과제는 인내와 관찰이다. 저기 쌓여있는 마늘 20kg 1시간 안에 다 깐다. 티끌 하나라도 남기면 훈련 실패야. 실시. 아, 실시. 엘리트 요원들이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픕니다. 국정원장은 아내에게 멘탈 훈련 교관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가게 비우면 우리 남편 힘들어서 안 된다며 거절했죠. 결국 타협안으로 요원들이 가게로 와서 현장 실습을 받기로 한 겁니다. 명분은 잠입수사를 위한 위장 취업 훈련이라나 뭐라나. 야, 거기 3번 교육생. 마늘 꽁다리 그렇게 날리면 어떡해? 3mm만 자르라고. 자원 낭비는 곧 국가 손실이야. 다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내는 튀김 젓가락으로 요원들의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겉보기엔 악덕 사장의 갑질 같지만 사실 아내의 교육은 철저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 속에서도 주변 상황을 끊임없이 경계해라. 마늘을 까면서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파악해. 그게 현장 요원의 기본이야. 요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마늘을 까면서도 귀는 쫑긋 세우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갓 튀긴 치킨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힘들지? 이거 좀 먹으면서 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녀석들이 허겁지겁 치킨을 먹습니다. 나라 지키는 인재들이 마늘 까느라 고생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덕분에 마늘 껍질 벗기는 기계를 안 사도 되어 고맙기도 합니다. 저녁 장사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는 요원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 애들 가르치랴 장사하랴. 제가 묻자 아내는 씩 웃으며 닭을 반죽에 버무립니다. 힘들긴. 오히려 피가 도는 것 같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엉덩이 춤을 살짝 추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오는 자물쇠가 쏠쏠하잖아. 당신 용돈 좀 올려줄까? 진짜? 얼마나? 이번 달은 마늘값 아꼈으니까 5만 원 인상. 와, 여보 만세. 충성. 저는 아내에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30년 부부 생활 중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비록 아내가 젓가락을 들 때마다 움찔거리긴 하지만요. 그런데 행복한 나날만 계속될 줄 알았던 어느 날 가게로 낯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봉투에는 김철수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청첩장인가?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아내와 제가 놀이공원에서 곰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흐릿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은퇴를 축하한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이너스 팬텀. 팬텀? 유령?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장난 편지치고는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아내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이거 누가 보냈어?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깡패 5명을 상대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아내가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동요하다니. 몰라. 우체통에 있길래. 팬텀이라는데?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내는 제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더니 구겨버렸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사장, 오늘 가게 문 닫아. 또, 왜 그래? 손님들 예약도 있는데. 닫으라면 닫아. 그리고 당장 짐 싸. 우리 잠시 여행 가야 해.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아내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가 나야. 코드 레드다. 그놈이 살아있어. 내 남편을 알고 있어. 지금 당장 안전 가옥 수배해.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놈, 코드 레드? 평화롭던 일상에 다시 한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기가 나타난 겁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평범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내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네. 그게 무슨 소리야? 팬텀이 누군데 그래?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마지막 임무에서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북한 공작조의 수장이야. 나 때문에 한쪽 눈과 가족을 잃은 사람이지. 복수하러 온 거야. 북한 공작원? 복수? 치킨집 사장님 남편으로서 감당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자고. 지난번에 건물주 놈한테 쫓겨날 뻔했을 때 당신이 그랬지. 도망가는 건 쪽팔린 거라고. 이건 달라. 그놈은 살인 병기야. 당신이 위험해진다고.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 혼자 그 위험을 감당하게 둘 순 없어. 나도 이제 예전의 김철수가 아니야.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아내가 갈아놓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대신 튀김용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은 국정원 교관이고 나는 당신 남편이자 대박 통닭 사장이야. 우리 가게는 우리가 지켜. 그놈이 팬텀이든 슈퍼맨이든 내 마누라 괴롭히는 놈은 내가 튀겨버릴 거야. 제 엉뚱하지만 진지한 말에 아내가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못 말리겠다. 튀김 집게로 공작원을 잡겠다고? 그래, 해보자. 대신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30cm 이상 떨어지면 죽어. 우리는 비장하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어서 오세요. 재료 소진으로 마감. 제가 습관적으로 외치며 고개를 돌렸을 때 문 앞에는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사진 속에 그 희미한 그림자와 닮은 남자.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블랙 위도우. 그리고 튀김장인 김철수 선생. 최종 보스가 제 발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절모를 쓴 남자, 팬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가게가 아기자기하군. 피비린내 나던 손으로 닭 냄새나 풍기며 살고 있다니 실망이야. 팬텀의 목소리는 긁힌 쇠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는 안대 없는 쪽 눈으로 아내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등 뒤로 밀치며
팬텀과 거리를 벌렸습니다. 남의 영업장에 와서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 여긴 닭 튀기는 곳이지 내 놈 같은 유령이 올 곳이 아니야. 후후 은퇴하더니 입만 살았군. 내 눈. 기억하나? 30년 전 내가 파놓은 함정에 잃은 내 눈 말이야. 이 빚을 받으러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팬텀이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잭나이프? 아니,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었습니다. 맙소사, 진짜 총이라니. 이건 깡패들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김철수 씨라고 했나? 자네는 운이 없군. 마누라 잘못 만난 죄로 오늘 제삿날이 되었으니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돼. 아내가 소리치며 제 앞을 막아서는 동시에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차서 팬텀에게 날렸습니다. 쿠당탕. 의자가 팬텀에게 날아가는 사이 팬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평.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의자 등받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틈을 타 아내는 계산대 너머로 몸을 날려 팬텀의 팔을 걷어찼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여보,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엉금엉금 기어서 주방 조리대 뒤로 숨었습니다. 밖에서는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벌한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내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팬텀은 늙었지만 기술은 녹슬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내의 주먹을 능숙하게 흘려내고 오히려 아내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아내가 신음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약해졌군, 위도우. 가족놀이에 빠져서 야성을 잃었어. 팬텀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 들고 아내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내는 튀김용 긴 젓가락으로 칼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힘에 부치는 듯 보였습니다. 챙, 챙.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튀김 집게를 꽉 쥐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위험합니다. 내 마누라, 내 영숙이가 저놈 칼에 맞을지도 모릅니다. 김철수, 정신 차려. 너는 가장이잖아. 치킨집 사장이잖아. 저는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것. 식칼? 아니, 저런 살인마한테 칼을 들이대봤자 뺏기기만 할 겁니다. 뜨거운 기름? 잘못 뿌리면 아내까지 다칩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 바로 우리 가게의 비법, 지옥맛 핫 양념 파우더였습니다. 청양고추보다 20배 매운 캐롤라이나 리퍼 고춧가루를 농축해 만든 말 그대로 화생방 무기급 가루였죠. 저거다. 저는 파우더 통을 옆구리에 끼고 오른손에는 튀김 집게를 든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내가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팬텀의 칼날이 아내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끝이다. 지옥에서 보자. 팬텀이 칼을 치켜든 절체절명의 순간. 야, 이 자식아. 주문하신 지옥만 나왔다.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조리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팬텀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파우더 통 뚜껑을 열고 그 내용물을 팬텀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확! 붉은 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며 팬텀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으악! 팬텀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공작원이라도 점막을 태우는 캡사이신 폭탄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놈은 기침을 토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콜록, 캡, 내 눈.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국산 청양고추의 매운맛이다. 기회는 이때였습니다. 아내는 제 의도를 단번에 알아채고
고통스러워하는 팬텀의 명치를 향해 회심의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팬텀의 몸이 붕 떠서 가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놈은 독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시 칼을 쥐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따위 장난질을. 장난? 이건 요리다, 이 새끼야. 저는 주방에서 갓 튀겨진 치킨을 건져 올리는 대형 뜰채 거름망을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여보, 받아. 기름기 쫙 빼줘. 아내는 날아오는 뜰채를 나이스 캐치하더니 그대로 달려들어 팬텀의 머리에 뜰채를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뜰채 손잡이를 잡고 비틀어 놈을 제압했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 꼴이었습니다. 크악, 이거나. 팬텀이 발버둥 쳤지만 시야는 차단되고 눈은 맵고 몸은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뜰채를 꽉 누른 채 바닥에 떨어진 튀김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사장, 튀김 온도 몇 도야? 아내가 살벌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180도. 아주 바삭하게 튀겨질 온도지. 아내는 집게를 딱딱거리며 팬텀의 귀에 갖다 댔습니다. 들었지? 내 놈을 튀김솥에 넣으려다 기름이 아까워서 봐준다. 대신 아내는 집게로 팬텀의 코를 꽉 집어 비틀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으악! 팬텀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절했습니다. 상황 종료. 가게 안은 고춧가루가 날려 매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기침을 해댔습니다. 콜록, 콜록. 여보, 괜찮아?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묻자 아내도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철수, 너 제법인데? 화생방 공격이라니 국정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변칙 기술이야. 내가 말했잖아.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킨다고. 우리는 엉망이 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고춧가루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최 서장과 무장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팬텀은 어디 있습니까? 중무장한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들어왔지만 상황은 이미 정리된 뒤였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가루를 뒤집어 쓰고 뜰채를 머리에 쓴 채 기절해 있는 전설의 공작원 팬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 서장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아내가 옷에 묻은 가루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왔냐? 좀 늦었네. 수거해가. 아주 맵게 양념해 놨으니까. 아, 양념이요? 그래. 우리 남편 특제 소스다. 건드릴 때 조심해라. 쟤 지금 매워서 울고 있을 거야. 특공대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팬텀을 연행해 갔습니다. 1급 수배자가 고춧가루에 제압당해 실려나가는 모습은 아마 국정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미디로 남을 것입니다. 최 서장은 저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이번엔 저에게도 각 잡힌 경례였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교관님을 도와 1급 타깃을 제압하시다니. 선생님도 이제 저희 명예요원이십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장사꾼인데요, 뭘. 저는 쑥스러워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팔을 턱 걸쳤습니다. 맞지? 내 남편이야. 까불지 마라. 아내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든든하던지 저는 아픈 옆구리도 잊고 활짝 웃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마지막 정리가 남았습니다. 부서진 가게, 그리고 다시 찾아올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고춧가루 대첩이 지나고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박 통닭가게 앞에는 은행잎이 노랗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대박 통닭입니다. 제가 우렁차게 인사하자 손님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립니다. 예전엔 손님 눈치 보느라 기어들어가던 목소리였지만 이젠 아닙니다. 저 김철수 어깨 펴고 삽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단 뉴스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치킨집 노부부 테러 조직 간부 검거라는 제목으로요. 물론 보안상 우리 부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아내의 과거 신분도 전직 국가 공무원 정도로만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알 사람은 다 알죠. 국정원에서는 약속대로 두둑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급 수배자였던 팬텀을 잡은 공로였죠. 그 돈과 우리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조금 보태서 우리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사버린 겁니다. 여보, 건물주 된 기분이 어때? 제가 묻자 아내는 계산대 뒤에서 돈을 세며 시크하게 대답합니다. 별거 없네. 세금 낼 걱정만 늘었지. 야, 김 사장. 농땡이 피우지 말고 이번 테이블에 무 갖다 드려. 예, 알겠습니다. 건물주님. 건물주 아들이었던 박민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최 서장의 후배들이 탈탈 턴 결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세탁 혐의가 드러나 쇠고랑을 찼습니다.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반성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좋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진정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가게 한편에는 명예 점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최 서장과 경찰 특공대원들, 그리고 국정원 후배들이 가게 앞에서 아내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든든한 백이 생기니 진상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누가 감히 국정원 교관네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 사이입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셔터를 내리고 나면 우리는 특별한 일과를 시작합니다. 자, 김철수 교육생.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아내는 주방 바닥에 매트를 깔고 저에게 호신술을 가르칩니다. 당신도 이제 내 파트너가 되려면 기본은 해야지. 지난번 고춧가루 투척은 훌륭했지만 근접전은 빵점이야. 들어와. 아, 살살 좀 해. 나 아직 허리 쑤신단 말이야. 엄살 피우지 마. 적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비틀며 업어치기를 시도합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매트 위에 꽂히지만 아프다기보다는 즐겁습니다. 예전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겉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내만의 사랑법이었다는 것을요. 훈련이 끝나면 우리는 땀범벅이 된 채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여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닭다리를 뜯으며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뭔데? 당신 그 화려했던 시절 그립지 않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지금처럼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사는 거 지루하지 않아? 아내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반했던 그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김철수 씨, 요원한테 가장 어려운 임무가 뭔지 알아? 뭔데? 암살? 폭파?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평범하게 늙어가는 거. 아침에 눈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서 마주 앉아 밥 먹는 거. 내 동료들 중에 그거 성공한 사람 나밖에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임무 수행 중이야. 김철수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 죽기. 이게 내 마지막 미션이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렸던 블랙 위도우의 손이자 매일 아침 내 넥타이를 매주던 아내 영숙이의 손. 성공하겠네, 그 미션. 내가 절대 안 죽고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니까. 제 말에 아내가 피식 웃으며 제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말은 잘해.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재활용 쓰레기나 버려. 그게 미션 성공의 지름길이니까. 아, 알았어. 버리면 되잖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을 채우는 따뜻한 공기, 고소한 치킨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 이것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제 아내는 전직 국정원 요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사랑스러운 영원한 내 편 이영숙 여사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의 스펙터클하고 짭짤한 치킨집은 힘차게 문을 엽니다. 여보, 기름 온도 올랐어. 닭 넣어. 오케이. 작전 개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